학교에서 그런 거 주죠? 네. 노트북 개알바. 자, 우리 이거 모의평가 본 거 풀어준다고 했는데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번들을 많이 틀렸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이것만 식만 써주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곡선 y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5와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는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는 0의 세근이 1, 3, 5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최고 차이 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1과 3과 5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럼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1부터 3까지 이렇게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와 이렇게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겠죠. 됐니? 그러니까 둘러싸인 넓이의 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두 배의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5의 dx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다만 얘를 적분을 할 때 이 상태로는 적분이 안 되니까 얘를 전개를 해줘야겠죠? 이거 전개하는 거 기억나요? 에이, 뭐 기억 안 나도 그냥 뭐 무식하게 하면 되지 뭐. 됐죠? 그래서 식 한 번만 써주면 여러분이 두 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1 더하기 3은 4 더하기 5는 9니까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15 더하면 18 더하기 5니까 23 그래서 플러스 23x 그 다음 마이너스 15의 dx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적분할 때 막 그 분수들 나올 거거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다 점수로 딱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쫄지 말고 계산하세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더라?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 안 되는 사람들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시길 바라고요. 계산해 보시고 자 다음 6번까지는 다 잘했으니까 일단 7번 와 나 이거 7번 솔직하게 말해서 선생님 미안하다고 했죠. 이거 내가 출제한 거거든요. 내가 출제한 건데 7번은 에이 설마 이 정도는 다 맞을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주려고 낸 문제였는데 오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7번은 자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이면 함수 fx는 x 이퀄 a에서 반드시 극값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f'a가 0이 된다고 해서 그 점이 극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점에서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f'x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그 점이 극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부호가 안 바뀌면 그 점에서 x 이퀄 a에서 f'x가 0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점은 극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거든요. 자, 니은에 함수 gx가 x 이퀄 a에서 극대일 때 g'a가 0이다 그랬어요. 니은이 참이 되려면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야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미분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돼. 되니? 우리 gx가 x 이퀄 a에서 극대일 때 g'a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런 거고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g'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거는 뾰족점, 일명 첨점이니까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점은 극대점이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극대점의 정의는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점이 최대가 될 때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니? 다시 한번 우리 극대라는 말이 엄격하게는 로컬 맥시멈이에요. 로컬 맥시멈. 즉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로컬 어떤 영역, 구역이 있는 거지. 어떤 구역에서 얘가 최대값일 때 그 점을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점이 극대점이 되는 게 맞거든. 하지만 얘는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극대점에서 무조건 우리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극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극점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에요. 자, 다음 디귿의 3차 함수 hx가 극값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으면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디귿은 맞는 말이야. 다음 리을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반드시 최소값을 갖는다? 맞아요. 얘도 맞는 말이야. 됐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프의 모양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맞는 건 디귿과 리을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8번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8번도 선생님이 2번인가 3번인가 설명해 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8번 역함수를 정적분을 시킨 거거든. 우리 2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 gx를 4부터 7까지 정적분을 시켰어요. 되니?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역함수를 정적분을 시키면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다가 첫 번째 문제야. 물론 근데 얘는 fx가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되니?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gx를 구할 수 있기는 해. 혹시 gx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요? gx가 루트 x 빼기 3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그 역함수를 구해보면 그 역함수는 루트 x 빼기 3이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데 2차 함수라든지 지수함수라든지 로그함수라든지 특정한 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 됐니?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역함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얘를 적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됐어? 얘를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되니? 그러면 역함수를 적분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푼다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되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3을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fx 이꼴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예요. 근데 왜 반쪽만 그렸냐? 문제 끝에 보면 x가 0보다 커 낫다. y축의 오른쪽만 이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되니? 그 다음에 그럼 g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여기 3을 출발해서 y꼴 x에 대해서 얘랑 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되니? 근데 이렇게 생긴 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래요? 4부터 7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럼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생긴 거랑 똑같느냐? 여기가 4이고 여기가 7인 거. 어차피 y꼴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 넓이랑 똑같지 않아요? 됐니?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저 넓이를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정적분을 이용해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나는 요 사각형에서 이쪽은 이게 원래 여기가 딱 내려오는 게 휘어진 여기가 2거든요. 2가 들어가면 딱 7이 나오거든. 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지우고 나는 저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빼고 그 다음에 요놈의 넓이를 빼면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니? 다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빼고 요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빼면 여기 빗금친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저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뭐인 거예요? 요 놈이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gx dx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자 여기 4가 되는 건 x좌표가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 7이 되는 건 x좌표가 2일 때거든요. 그럼 이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1부터 2까지 fx dx가 우리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 이 커다란 분홍색, 아니 여기 주황색 요 사각형의 넓이는 7 곱하기 2니까 1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안쪽 요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gx의 dx의 넓이가 우리 뭐에서? 14에서 4를 빼주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x제곱 더하기 3의 dx까지 빼준 게 요게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매번 저거를 y꼴 x에 대한 대치이동을 시켜서 내가 구하는 넓이가 어디랑 똑같으니까 얘는 어디 넓이에서 어디 넓이를 빼고 뭐 이런 거 되게 귀찮다고 했잖아. 그나마 모양이 fx는 쟤는 모양이 간단하니까 저 모양을 금방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되니? fx가 3차함수 또는 4차함수를 줄 수도 있어요. fx가 3차나 4차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림을 그린다? 쉽지 않아.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일단 결론이 되는 공식은 이거예요. 이거를 외워서 그냥 이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가 b 곱하기 fb 빼기 a 곱하기 fa가 된다? 그냥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고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됐니?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야 얘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f 인버스 x가 gx니까 이거를 구하라고 했다고. 됐니? 그러면 fa가 4고 fb가 7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요거 우리 요놈은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1이 4고 f2가 7이니까 1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요놈을 더한 게 우리 뭐랑 똑같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준 게 2 곱하기 7에서 1 곱하기 4를 뺀 것과 똑같다? 요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조금만 앞으로. 미안해, 조금만 앞으로. 대영이도 미안해, 조금만 앞으로. 그거 건드리지 말고. 미안해. 어제 너 모의평가 본 거 그거 문제 풀어주고 있는 중이거든. 몇 번인데요? 지금 8번 하고 있어요. 근데 니네 학교 시험지랑 공통 시험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니네 학교는 청락 거고 지금 공통 시험지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일단 문제 조금 다르면 이따가 그건 다시 내가 저기 그 공통 시험지 하나 다시 뽑아줄 테니까 일단 같이 보세요. 문제 쓰면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공식을 외우면 그럼 무슨 이점이 있느냐? 이 공식은 A와 B의 부호, FA와 FB의 부호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fx가 양수던 음수던 f 인버스 x가 양수던 얘는 뭐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A, B, FA, FB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하면 뭔 이점이 있느냐?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굳이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됐어? 제발 잊어먹지 마시길 바라고 쟤를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넌 또 뭘 잊어먹었길래 또 이렇게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없다고? 야 진짜 눈깔 잘 찾아봐. 안 쓰고 왔어? 쓰고 왔죠. 한번 스카서. 이해됐죠? 그럼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굳이 이런 그래프 그리고 막 이걸 복잡하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고 역함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적분을 못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딱 얘가 유일해. 수투에서 정적분을 그러니까 역함수를 적분시키는 건 요거랑 그 다음에 fx랑 f 인버스 x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게 있는데 걔는 x랑 fx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가 된다? 그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역함수만 정적분 시키는 건 얘가 유일해. 이 공식 외워서 하는 거야 그냥. 됐지? 그러니까 매번 그림 그려서 물론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저 공식 외워서 대입해갖고 푸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이것도 말이 어렵고 도형이 어려워서 못 풀었을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인 원기둥이 있다. 자, 이 원기둥에 밑면의 지름을 포함하고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2로 일정하다고 한다. 이때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이 있는데 밑면에 지름을 포함하고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야. 그럼 그 자른 단면은 뭐가 될 거냐? 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밑면에 지름을 포함하고 됐니?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그럼 저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12로 일정하대요. 이게 12로 일정하대요. 자, 그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r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h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4r제곱 더하기 h제곱이 144, 12의 제곱 144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이때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우리 부피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h 이게 원기둥의 부피인 거거든. 맞죠? 그런데 나는 얘가 미지수가 두 개잖아. r하고 h하고 두 개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가지고 우리 h제곱 이항하고 4로 나눠주면 r제곱이 144 나누기 4니까 144 나누기 4는 36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요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 r제곱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h에 관한 몇 차함수가 만들어져요? 3차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3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지금 그런 얘기야. 따라서 대입해보면 파이 곱하기 r제곱이 뭐라고요? 36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4분의 1을 또 앞으로 뽑아서 4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가 144h 마이너스 h 세제곱 h는 안으로 집어넣고 4분의 1 밖으로 뽑아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 요 안에 있는 요 함수를 내가 뭐라고 둘 거예요? fh라고 둘 거야. 그래서 저 함수를 fh라고 두고 저 fh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fh가 마이너스 h 세제곱 플러스 144h 미분하면 f'h는 마이너스 3h 제곱 플러스 14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h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 3, 12, 8, 3, 24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 fh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8, 4루트 3이죠. 마이너스 4루트 3 여기가 4루트 3인 놈이 될 건데 h는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h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h의 범위는 높이니까 0보다는 크지만 저기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죠? 따라서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가 12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디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4루트 3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피의 최대값은 요 h에다가 4루트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4분의 파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이거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3 48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파이 곱하기 36 나누기 빼기 12 하면 24 곱하기 h가 얼마라고요? 4루트 3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96 루트 3 파이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거든. 그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에 이렇게 그 도형 문제가 잘 나와요. 이건 전통적으로 요 단원에서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다음 10번. 이거 판별식만 갖고 안 되는 문제 대부분. 그래서 틀렸을 거긴 한데.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ax래요.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ax라고 돼 있는 함수 fx가 있고, 얘가 어떤 범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범위를 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A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어차피 어디서 극대가 되고 어디서 극소가 되는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대가 되는 점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니까 f'x의 그래프가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빼기 a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 3,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의 놈이고, 얘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다 있어야 되니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고, 극대가 되는 점이 되는 거고, 요 점이 극소가 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있대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얘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다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첫 번째 판별식, 여기서 짝수 판별식이겠지? 그럼 걔가 a제곱 플러스 3a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다? 이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근데 걔가 답이 없잖아. 지금 1, 2, 3, 4, 5번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야.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생겨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근이라고 생각해서 근각에서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봐봐라. 첫 번째는 판별식이고, 두 번째는 축이고, 세 번째가 경계 조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 조건은 요거의 축이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2a가 축인 건데, 마이너스 2a분의 b, 미안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축인 건데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맞죠? 여기가 축인데 요 대칭축이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a예요. 그쵸?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이거든. 그럼 얘가 축인 건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3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지. 자, 세 번째 경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되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 이놈이 생기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가 이런 걸 만족시키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이 놈들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이게 공통 범위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또는 A가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은 거 1보다는 작은 거 이게 공통 범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근해 분리 문제라고 해. 이 판별식, 축, 경계 조건까지 이 세 개를 모두 따지는 걸 근해 분리 혹은 근이 갖는 조건, 근해 위치 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즉 F'(x =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항상 세 개를 보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차함수 하면서 배우긴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하고 경계 조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에 11번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없어? 됐어요. 이제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뭐래? 집에 있겠지. 집에서 안 쓰고 나왔겠지. 아예 쓰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져? 주머니에 넣고 이제 빠졌어요. 주머니에서 빠졌나 보네. 네. 등짝 스매싱가. 등짝 스매싱. 다음 11번. 두 상차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우리 마이너스의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아니 3의 제곱 x 빼기 4의 제곱을 만족시킨다. gx의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gx가 x = 2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fx는 x = p에서 극대값 q를 갖는다.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됐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거든요. fx랑 gx랑 둘 다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6차 함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gx의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g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고 차이 개수가 되면 fx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최고 차이 개수가 3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 gx는 이 중에서 일부를 뭐로 갖는 거야? 일부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여기 인수가 x 빼기 1이 2개, x 빼기 3이 2개, x 빼기 4가 2개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인수로 갖는 거야. 됐니?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될 수 있냐면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 뭐 이런 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fx는 낙동할게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x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류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우리 x =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최고 차이 수가 우수인데 1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만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1과 3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됐니? 그럼 비율관계 2대 1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2가 될 수 있나요? 2에서 극대값을 아니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그럼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지. 됐니? 얘는 극소값이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맞죠? 요놈도 보세요. 요놈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우리 똑같이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도 1에서 접하고 4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놈이 되는 건데
얘도 극소값이 1이 극소값이 0이죠. x 이퀄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 거지. 그럼 얘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없어? 얘도 만족시킬 수 없죠. 자, 다음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이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1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는 거야. 여기 1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는 거야. 그럼 극소값을 여기서 갖기는 갖는데 우리 이놈이 1대 2라고 했으니까 1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라서 걔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 그럼 거기 1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5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얘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맞죠? 다음 얘를 볼까요? 얘는 3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x축이 있을 때 3에서 접하고 올라갔다가 4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 이꼴 3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되니? 자, 다음에 요놈을 보도록 합시다. 요놈은 4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1에서 만나고 4에서 접하는 요런 놈이 되는 거죠. 1과 여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극소가 되는 점이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딱 2가 되는 거 맞네 이번에는. 맞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 얘밖에 없다 그 얘기. 이거는 오케이. x 이꼴 2에서 극소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고. 걔가 무슨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거니까 3에서 만나고 4에서 접하는 거예요. 여기가 3에서 만나고 여기 4에서 접하는 거야. 그럼 여기 극소가 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극소가 되는 점이 3분의 10이 될 거거든요. 얘는. 맞죠? 요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1. 그럼 3에서 3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 얘는 x 이꼴 3분의 10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얘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됐죠? 그러니까 나는 gx가 뭐인 걸 알았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fx는 3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는 없고요.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x 이꼴 p에서 극대값 q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 이번에는 최고 차인수가 양수인 놈이니까 얘가 쭉 올라와서 접하고 다시 가는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놈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이 1대 2가 되는 거니까 1대 2가 되는 거니까 실제 길이가 2야. 그럼 걔를 3으로 나눠서 여기가 3분의 1 아니 3분의 2죠. 3분의 2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1에서 3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언제 극대값을 갖는 거냐면 3분의 5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P가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요게 P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극대값 Q는 여기다 3분의 5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3 곱하기 3분의 5 빼기 1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5 빼기 3은 마이너스 3분의 5 빼기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9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맞아요. 3분의 5 빼기 3분의 9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 그래서 3, 3 약분하고 나면 얘가 얼마가 돼요? 9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3분의 5 더하기 9분의 32 그럼 9분의 33, 53, 15 플러스 32 하면 9분의 47 얘가 답이 돼야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맞죠? 요 11번은 뭘 묻는 거냐면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야. 어차피 fx랑 gx가 가질 수 있는 인수는 이 중에서만 있는 거라 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딱 적어놔. 이건 나중에 한번 스스로 해보면 되지. 쌤, 지금 집 좀 잠시 다녀오면 돼요? 집에 안경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려? 갔다 와. 10분 정도 걸려요. 갔다 와. 그 상태로 계속 핸드폰으로 땡겨서 볼 수 없어. 가다가 혹시 오는 길을 되짚어가면서 혹시 안경이 떨어져 있나 봐. 안 보여요. 제 앞에 좀 따라와요.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잘 신경 써가면서 가보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럼 집에까지 다 안 가더라도 중간에 주스면 다시 오면 되잖아.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x 빼기 1이 2개, x 빼기 3이 2개, x 빼기 4가 2개니까 gx는 이 중에서 3개를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 중에서 3개를 갖고 올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야. 아 물론 이게 될 수도 있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도 이거 안 했구나. x 빼기 3. 근데 얘도 안 돼요. 되니? 요 놈이 되면 최고 차이의 수가 음수니까 여기 1, 여기 3, 여기 4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얘들 극소가 되는 점이 2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얘는 극소가 되는 점이 이거를 미분해 보면 이거 이제 비율 관계를 못 써먹으니까 이것도 이거를 미분해 보면 앞에 얘 미분 나머지 그대로 x 빼기 3 곱하기 아니 귀찮아 하지마. 이거 어쨌든 안 돼. 이거 미분하고 2 집어넣는다고 해서 0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 12번도 우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얘기인데,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가조건에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나조건에 gx = 0의 모든 실근 합은 음수이다. 이때 함수 gx가 x = k에서 극대값 4를 가질 때 k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극대값을 가질 거냐 이걸 물어봤어요. 됐죠? 자, 그럼 얘는 최고 차이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최고 차이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f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gx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얘는 첫 번째 x축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 밑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랑 x축에 대해서 배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이때 얘가 0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죠. 되니? 그런데 만약에 0이 뭐 이쯤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쯤에 x = 0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0보다 작을 때는 fx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 gx가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거지. 왜? 0에서 불연속이 됐잖아.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0이 된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 요 만나는 점이 0이 될 거라고 의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왜? 일단 연속,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속이 돼야 될 거니까 얘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요 만나는 점밖에 없잖아. 그런데 얘를 0이라고 한다고 해도 0보다 작을 땐 f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 미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겠지. 됐어? 마찬가지로 0이 이거 말고 딴 데 있을 때는 어차피 0에서 불연속이 될 거라서
얘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 x축이 fx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얘는 gx가 어떤 놈이 되는 거야. 0이 어디 있고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되니?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떨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랑 x축이 되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요. 따라서 x 이퀄 0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만약에 여기가 x 이퀄 0이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니까 이놈이 될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0이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어쨌든 미분은 불가능한 거야. 꺾이니까. 만약에 요 만나는 점이 아닌 다른 점이 0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 불연속일 거니까 당연히 또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고 나면 fx가 어떤 놈이 되어야 될 거다. x축에서 접하는 놈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얘가 이렇게 해서 튀어 올라갔다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가는 놈이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이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0은 여기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x 이퀄 0이 여기가 되면 0보다 작을 때는 fx 이놈이 되는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 이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색깔로 그린 게 gx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이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gx 이퀄 0의 모든 실근합은 음수이다? 되는 거거든요. 왜? gx 이퀄 모든 실근합은 여기하고 여기가 gx 이퀄 0의 모든 실근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gx 이퀄 0의 모든 실근합은 음수이다. 나 조건도 만족이 되는 거야. 자, 만족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한꺼번에 만족이 되는 게 한 방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이게 나 조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접하는 게 여기서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fx가 되면 미분 가능한 수 gx는 또 만들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fx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하면 0보다 작을 땐 fx 요거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fx니까 요렇게 gx가 돼도 얘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얘는 gx 이퀄 0의 실근이 요놈과 요놈이니까 얘는 모든 실근합이 양수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위에 거는 gx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가 되는 경우고 밑에 것도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지만 이때는 gx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양수가 되는 경우라서 이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얘가 되는 거고 얘가 x 이퀄 k에서 극대값 4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k 요놈이 k,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 우리 비율 관계에 의하면 얘가 자 봐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2가 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분의 3k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k 값은 음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나는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최고차항에서는 1인 양수라고 했으니까 fx를 0에서 접해 x제곱 곱하기 저기서 접해 x 빼기 2분의 3k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때 k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4 양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 여기서 fk를 계산해 보면 얘가 k제곱 곱하기 k-2분의 3k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 세제곱이 4. 따라서 k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